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N0에 해당되는 델타 시그마 제로 또는 이제 10의 8승에 해당되는 델타 시그마 제로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어차피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건 선형이거든요. 선형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요 델타 시그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에 해당되는 웨이브 로드를 계산하면 됩니다. 웨이브 로드.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8승에 해당되는 웨이브 로드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 웨이브 로드를 가해서 나온 스트레스가 이제 바로 이 델타 시그마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드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대략적인 그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 로드인데,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이제 웨이브 로드죠.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8승의 초과 확률을 갖는 그런 이제 웨이브 로드를 해석을 해서 하이드로다이나믹 로드를 계산합니다. 뭐 뒤에도 예제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버티컬, 예, 뭐 버티컬 뭐지? 예, VBM 같은 거, VBM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때 이제 웨이브 로드 해석을 해서 그 특정 위치의 섹셔널 포스를 구하면 결국 VBM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웨이브 로드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8승 하려면 어떻게 돼요? 롱텀 해석을 해야 되죠, 롱텀 해석. 단기 해석은 안 되죠. 쇼텀 해석은 안 되고, 롱텀 해석은 해서, 이거를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8승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위라는 게, 어떤 이제 선체 어떤 부위라는 게 VBM만 딱 받겠어요? VBM만 딱 받진 않겠죠. 호리존탈 밴딩 모멘트 받고, 또 TM도 받고, 또 마찬가지로 프레셔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하중의 영향을 동시에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각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4승, 뭐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4승, 이거 다 구합니다. 예. 다 구하는데, 프레셔도 인터널 프레셔가 있고, 익스터널 프레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다 구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VM이나 HBM이나 TM이나 프레셔나, 요걸 만약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합시다. 8승. 8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20년에 한 번, 그러니까 배가 뭐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하중입니다. 그러면 이 VBM하고 HBM하고 이게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VBM이 최고가 될 때는 우리가 헤드C일 때, 헤드C일 때 최대가 되는데 HBM이 최대일 때는 사타일 때, 오블릭스일 때 이제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동시에 발생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마찬가지 프레셔도 인터널과 익스터널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맥시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시간에. 같은 순간에 맥시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그것들을 팩터링을 해줍니다. 팩터링을.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심플리파이드 퍼티그 어널리시스의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게 그럼 동시에 발생 안 하면 뭐 예를 들어 VBM이 100%다. 그럼 HBM은 뭐 60%. 그러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에 60%가 발생한다. TM은 그때 뭐 30%. 이게 이제 60%, 30% 이게 이제 통밥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사실 물론 이것도 뭐 그 스펙트라 퍼티클 해석을 한다든지 하면 이걸 실제로 특정 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일반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모든 배에서 일반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굉장히 큰 보수적으로 세이프 팩터가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리파이 퍼티클 해석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실제보다 데미지 레이쇼가 더 크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웨이브 로드 해석과 하이드로다이나믹 로드를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8승, 그건 이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이제 웨이브 로드 해석을 하거나, 하고 이제 롱텀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성급 룰도 뭐 비슷한 이제 그런 해석들을 미리 다 해서 어떤 경험식들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중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스파 스트레스를 구해야 돼요. 하스파 스트레스 우리가 퍼티그 해석을 하려면 보통 하스파 스트레스를 FE 해석에서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또는 이제 물론 노미널 스트레스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FE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보이론 또는 뭐 어떤 해석을 하든지 우리가 하스파 스트레스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calculation of combined stress range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combined라는 의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하중이 이제 조합이 돼야 되는데 여러 하중에 의한 응력이 이제 조합이 된다는 의미에서 combined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글로벌 로드가 있고 로컬 로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델타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뭐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8승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N0가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 델타 시그마 제로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데미지 레이셔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allowable 스트레스를 구합니다. 네, allowable 스트레스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앞에서도 했지만 그 H 와이브 쉐입 파라미터 요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또 좀 어려움이 있죠. 얼마나 써야 될지.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델타 시그마 얼라블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델타 시그마 제로가 얼라블보다 작든지 아니면 이제 데미지 레이셔가 1보다 작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이제 델타 시그마 얼라우블을 구할 때 우리가 앞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을 쓸지 10의 마이너스 8승을 쓸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이제 결정된 N0의 값에 해당되는 델타 시그마 얼라우블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족을 한다. 그럼 끝나는 거고 만족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강을 하게 되죠. 보강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각각의 하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콤비네이션 오브 스트레스에서 글로벌 앤 로컬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로드라는 거는 이제 헐거더 로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배 전체에 대해서 버티컬 밴딩, 호깅 세기에 의한 버티컬 밴딩 모멘트라든지 그다음에 토셔널 모멘트라든지 호리존탈 밴딩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로드라고 하고요. 로컬 로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핫스팟에 대한 스트레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 주변에서 이제 특히 이제 로컬 프레셔에 의한 영향이 이제 핫스팟 로컬 로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글로벌하고 로컬 로드 이게 심플파이드 해석이니까 여기 이제 간단한 이제 포뮬러로 계속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FE 모델에다 가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스트레스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뭐 호리존털 밴딩 모멘트라든지 호리존털 밴딩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물론 이거는 거의 보이론에 가까운 거죠. 보이론에 가까운 거고 실제 이제 요 모멘트 이런 걸 구하는 게 사실상 경험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컬 스티프너 밴딩 스트레스는 여기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보이론이죠. 보이론인데 요거는 이제 그 밴딩 모멘트에 의한 거고 요건 이제 상대 처짐에 의한 겁니다. 디테일한 건 뭐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로컬 밴딩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기 인터널 프레셔와 익스터널 프레셔가 있죠. 익스터널 프레셔는 웨이브 로드가 직접 가해지는 그런 프레셔고요. 인터널 프레셔는 이거는 여기 이제 카고 뭐 오일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것들이 싣고 다니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마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가 탱크가 가속도가 되면서 그 프레셔가 인터널 다이나믹 프레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보려고 하는 위치가 뭐 어디 여기 이너바팀의 어떤 위치다 라고 하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하중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제 호리존탈하고 버티컬 밴딩 모멘트, 요거는 사실은 특히 버티컬 밴딩 모멘트는 배 최종 강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급 아이악스에서 이미 다 이제 똑같은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식들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버티컬 밴딩 모멘트가 있으면 우리가 섹션 모듈러스를 구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호리존털 밴딩 모멘트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이 코릴레이션 팩터인데, 이게 만약 코릴레이션 팩터가 1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이면은 이게 그냥 여기 이제 이게 완전 제곱이 돼서 델타 시그마 제로 그냥 이제 루트가 벗겨지죠, 그렇죠? 시그마 h 제로 g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버티컬 밴딩 모멘트하고 호리존털 밴딩 모멘트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버티컬 밴딩 모멘트는 이제 헤드시, 그 다음에 호리존털 밴딩 모멘트는 보통 이제 이런 오블릭스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두 파가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이제 이걸 그 코릴레이션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0.1이라는 숫자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널과 익스터널 프레셔인데, 익스터널 프레셔는 이제 이게 후드 클로 포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널 프레셔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안에 이제 유체 화물이 가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널 프레셔 로드가 됩니다. 인터널 프레셔. 근데 이게 이제 스태틱은 아니고요. 다이나믹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퍼티그라고 하는 게 스태틱은 뭐 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스태틱은 필요 없죠. 다이나믹 스트레스 레인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맥시멈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코릴레이션 팩터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가 붙는 거는 이게 이제 레인지니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 각각은 그냥 앰플리튜드죠. 앰플리튜드.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프레셔 로드라는 게 아까 뭐 10의 마이너스 4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8승을 구한다라면 요거 자체가 그냥 앰플리튜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해서 나온 스트레스도 앰플리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2를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글로벌과 로컬을 구했어요. 글로벌과 로컬을 구할 때도 아까 코릴레이션 팩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글로벌과 로컬이 또 무조건 또 동시에 최대가 발생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둘을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0.6이라는 숫자를 보통 이제 곱해서 둘 중에 큰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A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델타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FM과 FE를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F2라고 하는 건 이제 environment라고 해서 이제 2라고 쓴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VBM이나 HBM을 쓸 때, 그렇죠? HBM을 쓸 때 이걸 이제 성급 룰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급 룰도, 성급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식을 만들 때 계산을 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8승에 어떤 해당되는 VBM과 HBM 만들 때 뭘 쓰겠어요? 우리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을 하려면 우리가 롱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뭘 쓴다?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스캐터 데이터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를 뭘 쓰냐에 따라 결과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룰에서는 그 노스 아틀란틱 또는 이제 하시 인바르먼트 걸 씁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 노스 아틀란틱은 제일 이제 하시한 거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써놓고 이제 실수로 뭐 그 F2라는 거 빼먹어도 배가 부서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월드 와이드로 해놓고 만약 이제 노스 아틀란틱 우리가 배가 가야 된다. 그럼 오히려 이제 이게 뭐 1.25 이렇게 커져야 되잖아요. 이 팩터가 커져야 되는데 그럼 혹시라도 그걸 빼먹으면 배가 이제 진짜 퍼티그 페일리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보수적인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리덕션 해주는 방향으로 룰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 민 스트레스 이펙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이제 무조건 그 큰 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텐사일 스트레스일 때, 텐사일 민 스트레스가 텐사일 스트레스일 때 이제 실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일 때 이제 그걸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죠. 티크니스 이펙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티크니스 이펙트는 22T나 뭐 25T 이런 걸 쓰는데 22T, 25T 정도면 거의 뭐 배에서 쓰는 철판 중에서 가장 두꺼운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문제를 낼 때 이거보다 더 큰 걸 쓰죠. 그건 이제 티크니스 이펙트를 고려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철판이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보통 한 10에서 15T, 뭐 두꺼워야 20T 정도를 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티크니스 이펙트를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그 SN 커브에 그 티크니스 이펙트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실제보다. 항상 보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여기 좀 보수적으로 하면 좀 안전하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좀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배 같으면은 라이트 웨이트가 막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라이트 웨이트가 뭐 한 4만 톤이다 그러면 카고 웨이트가 뭐 10만 톤, 15만 톤, 그거에 한 두세 배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웨이트 뭐 줄인다고 해도 아니면 그게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웨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다르죠. 비행기라든지 이런 건 다르죠. 그렇죠? 그 자기 자체 무게가 카고 웨이트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뭐 보수적으로 무조건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급적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정확한 값을 쓰는 게 이제 좋은 디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배도 요즘엔 그래서 이제 배도 이렇게 심플리파이드 많이 안 씁니다. 그만큼 웨이트가 많이 올라가면 뭐 배 무게는 이제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배 공수라고 하는 게 또 웨이트에 비례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배 블록 같은 거를 외주를 줄 때도 그거를 이제 톤당 얼마 이렇게 그 단가를 매기거든요. 톤당. 뭐 결국 그렇죠. 톤당 아무래도 톤이 이제 크면 결국은 이제 부피가 크고 블록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좋은 게 이제 부피 같은 거는 이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톤당 가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가 늘어나면 이제 뭐 스틸 플레이트는 물론이고 웨지 나갈 때 단가도 이제 같이 올라가거든요. 모든 게 이제 다 톤당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M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배운 거죠. 그 민 스트레스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시그마 제로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 그 로컬 스트레스, 요 이제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구할 때, 요게 이제 뭐냐면, 로컬 스트레스를 구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밴딩 스트레스인데요. 밴딩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가 배가 전체가 이렇게 이제 코딩성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시그마 헐거더, H 헐거더라는 거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트랜스버스 벌크 헤드죠. 첫 번째는 이 트랜스버스 벌크 헤드를 이제 경계적 부분에서 또 이제 볼록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좀 과장되게 그려졌지만. 그게 이제 시그마 2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더블 바텀 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더블 바텀 밴딩 내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요거 시그마 V가 요게 이제 헐거더입니다. 요거는 중립축이 거의 배 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전체 헐거더가 되는 거고 이 더블 바텀 밴딩은 이제 여기만 요렇게 휘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휘기 때문에 뉴트럴 엑시스가 이거의 거략 그 더블 바텀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요 웹과 웹 섹션, 그러니까 웹과 웹 섹션 사이에 요게 이제 또 확대가 돼가지고 웹과 웹 섹션
사이, 요건 이제 스티프너입니다. 지금 스티프너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 프린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또 웹과 웹 사이, 요게 이제 한 3에서 4m 정도 되는데, 요 사이에 또 이제 볼록하게 또 밴딩 굽힌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2A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전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 스티프너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전면에서 봤을 때, 요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사이, 이렇게 이제, 스티프너와 스티프너 사이에 플레이트와 이렇게 볼록하게 또 밴딩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시그마 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컨더리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로컬 스티프너 밴딩, 그 다음에 시그마 3를 터셔리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익스터널, 지금 여기서는 익스터널 프레셔에 의한 그 로컬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요 세 개를 다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튼 어떻게든 해서 요 델타 시그마 제로가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델타 시그마 제로가 계산이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Q로 되어 있는데요. 이 Q가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델타 N0하고 델타 시그마 제로, 요거에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죠. 이걸 조금씩을 바꿔놓는 게 좋겠네요. 이게 지금 오리지널하게 QN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조금 바꿔놓을게요, 제가. 이게 이제 사실 QN을 이렇게 이제 NG라고 델타 시그마 제로를 바꿔놓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 데미지 레이셔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려 안 한 거는 뭐냐면 all loading condition이 있었죠.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이게 fraction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보통 이런 겁니다. 이제 loaded condition과 ballasted condition. 요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보면 탱커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이죠. 그냥 한쪽으로 갈 때는 풀이고 또 반대쪽으로 올 때는 발라스트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항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0%가 안 되죠. 이제 가스 캐리어는 이렇고요. 컨테이너는 좀 다르죠. 컨테이너는 계속 여기저기 들리면서 그 컨테이너를 이제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 풀로드 컨디션일 때가 조금 더 높습니다. 0.65, 0.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적당한 통계를 통해서 가정한 값입니다. 요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로딩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플로드 발라스트일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앞에서 HVM, VVM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플로드 컨디션일 때 거 따로, 발라스트일 때 거 따로,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널 프레셔도 마찬가지로 플로드 있고 따로, 발라스트 거 따로 각각 이제 계산을 해서 각각 데미지 레이셔를 계산을 해서 수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면서 뭐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어차피 퍼티그 해석이라든지 뭐 롱텀 앞에서 이제 장단기 해석이랑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 특히 심플리파이드 퍼티그 해석을 하려면 롱텀 해석을 꼭 해야 되죠. 자, 이제 탱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헤드씨만 복잡하니까 고려하고요.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도 이제 4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4가지. 4가지 콤비네이션만 있고요. 이게 이제 20년 동안 4가지만 받는다고 간단하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VM 리스판스 스펙트럼이 이게 이제 이미 다 구해져 있어요. 그래서 VVM 스펙트럼의 M0하고 이제 M2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먼저 그 이치 이렇게 이제 2와 여기 제로와 세컨드 오더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음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이제 average zero crossing period. 요걸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short-term value를 구해봐라. 그런 거죠. 자, 요거는 사실 short-term 해석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zero crossing period는 뭐 M0하고 M2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M0하고 M2가 여기 다 주어졌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short-term 해석도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요 네 가지 C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M0, M2를 이용하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하나 해석을 해보면 이런 C 스테이트, 즉 HS가 8이고 평균 주기가 10초인 그런 해역에서는 이제 쇼텀 밸류가 3시간의 맥시멈의 어떤 VBM이 455kton 미터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요 주기가 크면 클수록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도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 클 때가 크죠. 그렇죠? 이놈이 그래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크고, 가장 작은 거는 둘 다 작을 때 가장 작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롱텀 VBM. 롱텀 VBM. 자, 요건도 이제 앞에서 한 것 같은데요. 한 것 같은데, 이제, 롱텀 VBM도, 이제, 요 M0, 여기 이제 M0 값을 구하고, 여기 이제 아까 그 어떤 X0라는 값을 넘을 확률이죠, 확률. 확률에 대한 이제 WIJ는 요 각 시스테의 발현 빈도, 요걸 곱하고, 요게 이제 I와 J에 대해서 다 합산을 한다라는 건 이제 4C 스테이트에서 X0를 넘을 확률을 이제 초과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각 시스테의 이제 발현 빈도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N0분의 1이 되는 그런 값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X0가 익스플리트하게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X0에다 어떤 값을 넣고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값을 이제 넣고 계산을 해보면 702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초과 확률이 이제 이런 값이고 이런 것들을 다 요 앞에 요 발음 빈도를 곱해서 더하면 10의 마이너스 8cm 값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러면 이 심플리파이드 버티그 어널리시스가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하스파 스트레스를 계산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스파 스트레스는 보이론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가 1.2고요. VBM을 앞에서 이제 계산된 거 쓰면 섹셔널 모듈러스는 이제 50m의 세제곱으로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스트레스 10의 마이너스 8승에 해당되는 스트레스 레인지를 구하고요. 그때 해당되는 데미지 레이셔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와이블 취업 파라미터는 1.0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원슬롭 SN 커브, 또 이제 이거는 베이스 머티리얼에 대한 베이스 머티리얼 코로시브 인바이런먼트. 사실 이거가 이제 원슬롭 커브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요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슬롭 커브여야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투슬롭이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수계산으로 계산이 좀 어려워서 예제에서는 항상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그 데미지 레이셔는 먼저 스트레스 레인지를 구해야 되죠. 스트레스 레인지를 구하는데 아까 여기 이제 요거는 VBM은 요거는 앰플리튜드였기 때문에 2를 이제 곱해 레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가 되고요. SCF 곱하고 그 다음에 VBM 앞에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8승에 해당되는 VBM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 요거 나누고 9,810 이런 거 곱하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파스칼이니까 여기 이제 한 330 메가파스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데미지 레이셔를 구하는데 여기 이제 N0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왔기 때문에 10의 8승을 곱하면 되고요. 델타 시그마 제로는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330이기 때문에 이제
써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M은 뭐, 이 M이나 이제 H나 이런 거 다 주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그 스트레스 사이클이 몇 번 발생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웨이브 주기를 7초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게 이제 대략 10의 8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만 펑션은 또 테이블에서 가져오고요. 가져온 게 여기 있네요. 1.27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1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20년 전에 퍼티그 페일리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이제 해당되는 얼라우 스트레스 레인지를 구해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한번 이걸로도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싹 다 넣고 정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D가 1일 때를 쓰는 거죠. 그럼 여기 305입니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요게 이제 지금 10의 마이너스 8승에 해당되는 게 330이었잖아요. 그렇죠? 330보다 305가 5보다 이제 330이 크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이것도 퍼티그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을 썼는데, 그럼 뭐 10의 마이너스 4승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10의 마이너스 4승. 자,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서 똑같은 계산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계산을 해보면, 이제 롱텀 해석을 해서 먼저 VM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많이 줄죠. 이게 484.5. 이게 이제 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요거 조금 틀렸네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잘못 썼네요. 예, 여기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에 해당되는 값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 값이 앞에 여기 값들보다 이 값들보다 많이 커졌죠. 여기는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9승 5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4승 많이 커졌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 스트레스 레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2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데미지 레이셔를 계산합니다. 이때는 이제 228을 쓸 때는 여기 앞에 10회 8승을 썼는데 여기 10회 4승을 써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1.27. 앞에 거랑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1.27.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초과확률 값은 어떤 값을 쓰든지 뭐 결과에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얼라브 스트레스 이제 똑같이 구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요 N0 대신에 10의 4승 값을 씁니다. 그렇게 보면 152.6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 아까 228보다는 더 작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퍼팅 페일리어가 발생한다는. 자, 알겠습니까? 일부러 이런 예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 혹시 질문? 사실은 대학원 수업은 좀 많이 좀 물어보고 중간중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질문 없어요? 나중에 숙제 내는 거 보면 알겠지. 자, 이제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이론 부분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스펙트럼 퍼티그 어널리시스, 요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좀 긴 길을 걸어왔죠. 웨이브 스펙트럼부터 해서, 이제는 웨이브, 운동 해석,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웨이브 로드 어널리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 장단기 해석을 해서,
이제는 웨이브를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simplified fatigue 해석을 했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스펙트럴 퍼티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런 이제 다이렉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이제 구조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론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 그래서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요 우리가 스펙트럴 퍼티그 앞에서는 이제 심플리파이드 어널리시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쭉 배웠었죠, 그렇죠? 가장 큰 거는 그 확률 분포를 어떻게 가정하느냐라고 했었죠. 그래서 심플리파이드는 이제 롱텀 디스트리뷰션. 20년치를 그냥 한 번에 딱 묶어가지고 그게 와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예, 조금 너무 러프하죠, 그렇죠? 20년 걸 다 모은다라는 게 그 숫자가 10의 8승계인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분포로 사실은 잘 안 되겠죠, 분포가. 그렇죠? 그런데 스펙트럴 포티그 해석은 이제 시스테이트별로 따로따로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석, 구조 해석이라는 건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웨이브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FE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레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웨이브의 분포나 스트레스 분포나 같은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스테이트에 대해서 레일레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웨이브의 앰플리튜드가 레일레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레일레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티그 데미지를 요건 이제 시스테이트 별로 하나의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웨이브 스크립터 데이터 다이아그램에 있는 모든 시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이제 퍼티그 데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 다 더해요. 더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스테이트 별로 그게 얼마나 자주 발현되느냐, 그 발현 빈도를 고려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퍼티그 데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 스펙트럼에서, 그러면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요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아까 뭐 VBM 스펙트럼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리스판스 앰플리튜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RAU 하고 웨이브 스펙트럼을 합해서 그걸 서로 곱해가지고 스트레스 스펙트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0나 M2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레일레이 분포를 정의를 하고 이거 가지고 데미지 레이셔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디테일한 건 뒤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우리가 웨이블로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모션에서 웨이블로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모든, 사실 여기 한자 한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로딩 컨디션, 풀로드냐 발라스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 RAO니까 유니트 레귤러 웨이브죠. defined by default frequency하고 헤딩 앵글. 그러니까 이제 배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레귤러 웨이브를 하는데 앰플리튜드는 그냥 유니트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F 해석을 합니다. F 해석을 하고요. 로 트랜스퍼라고 F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스트레스 RAO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스트레스 RAO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또 로딩 컨디션별로, 그 다음에 헤딩 앵글별로 다른 RAO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RAO가 이제 K하고 N이 헤딩 앵글하고 로딩 컨디션이 다르면 이제 무조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프리퀀시는 어차피 RAO가 프리퀀시 함수니까 프리퀀시는 요 H 트랜스퍼 펑션 안에 이제 어차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로 다이아그램에서 여기서 이제 각 시스테이트별로 웨이브 스펙트럼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니피컨트 웨이브 하이트하고 주기 이 두 개가
여기 i하고 j로 인덱스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 리스판스 스펙트럼을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가 퍼티그 데미지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JKN이라고 하는 게 I는 시스템, J는 요 주기, 그 다음에 K하고 N은 요 헤딩 앵글과 로딩 컨디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싹 모든 로딩 컨디션, 모든 시스테이트, 모든 헤딩 앵글이 다 더하면 결국 토탈 퍼티그 데미지 레이쇼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유사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때 또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하나 좀 보면 이제 로딩 컨디션 같은 경우는 보통 배 같으면 풀로드하고 바라스트 뭐 두 가지 정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라이트 웨이트라든지 카고 웨이트, 이퀴먼트, 또 아웃피팅 웨이트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그 다음 헤드 앵글은 0도부터 180,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0도부터 180도까지 보통 15도 간격으로 많이 합니다. 13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앵길러 프리퀀시도 적당히 자릅니다. 그래서 0.2에서 1.6까지 0.07 간격으로 자른다 그러면 21개 정도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예제이기 때문에 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복소수로 풀죠. 그렇죠? 복소수로 풀기 때문에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널, 그러니까 웨이브가 리얼과 이미지널이 두 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운동방정식을 풀어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리얼과 이미지널에서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13개, 여기서 21개, 여기가 이제 21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로드하고 발라스트에서 두 가지가 나오네요. 요 마지막은 이제 리얼과 이미전, 요거 두 개를 해서 1092개. 무지 많죠, 그쵸? 근데 운동방정식은 비교적 쉬워요. 예, 그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뭐, 그렇게가 아니라 뭐 거의 몇 분 내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계산.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입력되는 게 판넬 모델이라고 해서 그때 웹판만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웨이브 로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트랜스퍼를 해서 로드 트랜스퍼를 해서 여기서 구조 해석을 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오래 걸립니다. 여기. 로드 트랜스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또 설명을 했었죠. 그 디자인 웨이브에서 보시면 어떻게 로드 트랜스퍼를 하는지를 익스터널 프레셔, 그다음에 인터널 프레셔, 그다음에 완성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1092개에 해당되는 운동해석 결과에 대해서 로드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것도 배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배 전체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파인 메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컬 파인 메시 해석을 하는 건 우리가 핫스팟을 구하려면 우리가 정교하게 우리가 퍼티가 발생할 만한 곳에 어떤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이 데크에 패치코믹 아니 데크에 그 리퀴드 도움이라고 해서 이 LNG 이게 LNG 선입니다. 지금 LNG 선인데 LNG 선에서 그 LNG 액화 리퀴드를 뽑아낼 때 펌프 타워가 있죠. 그게 이제 펌프 타워가 여기 이제 놓이게 되면서 도움이 이제 리퀴드 도움이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그 로컬 모델을 만들어요. 로컬 모델을 해서 방법은 이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심습니다. 여기다 심어가지고 심어서 이제 전체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이런 부위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보통 뭐 한 1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넣으면 이거 해석이 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아까 구조 해석을 1092개 하면 요즘도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계산을 했을 때 한 10년 전쯤에서는 뭐 그때는 한 3, 4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로컬한 모델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지 계산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뭐 몇십
기가 이상 거의 한 100기가 정도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핸들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선 모델은 이제 그냥 약간 코스한 메시를 가지고 하고 로컬 모델만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다 경계 조건을 따와요. 이제 주위에 있는 것처럼 경계 조건을 따오고 여기에 만약 가해지는 관성력이라든지 프레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로컬 모델에 이제 바로 가해지게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런 보이론 여러분들 보해석 같은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좀 길다, 보가 길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가운데만 뗍니다. 이렇게 가운데만 떼요. 가운데만 떼고 여기가 결국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없는 거를 여기 요거가 이제 없는 부분을 등가에 여기다 이제 등가에 모멘트하고 시어 포스를 가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가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하중에 해당되는 등가에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가해주면 결국 옆에 따로따로 풀어도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요쪽도 마찬가지로 왼쪽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등가에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가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전체를 한꺼번에 푸나 요 가운데 것만 푸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강제변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prescribed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reinforced displacement라고도 하고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양 단에 그러니까 잘라지는 부위에 하중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변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변이를 주나 하중을 주나 어차피 뭐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변이를 줍니다. 변이를 주는 이유는 변이를 주면 우리가 그 경계 조건을 또 따로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좀 더 계산이 좀 간단해집니다. 하중을 주면 또 경계 조건 어디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제 변이라는 값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컬 모델이 그런 이제 이 주위에서 즉 이제 강제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모델이 이 큰 모델의 이제 주변에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모델에서 이 경계에 해당되는 이 경계 위치에서의 하중 또는 변이를 가지고 이제 따옵니다. 따오고 이제 여기에 또 프레셔가 가해지면 프레셔는 프레셔대로 로컬하게 또 가해져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요게 이 조그만 모델이 이 큰 모델 안에 있을 때는 똑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조금 뭐 많이 점프를 하긴 했는데요. 뭐 그거는 또 F 해석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하스파 스트레스인데 이제 리얼 파트하고 이제 이미지널 파트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그 우리 디자인 외부 할 때도 그랬지만 모든 그 웨이브 로드 해석에서 나오는 운동이라든지 뭐 헐거도 로드라든지 스트레스는 다 컴플렉스로 하고 다 리얼과 이미지널 파트가 나오거든요. 트랜스포 펑션도 마찬가지로 해서 리얼과 이미지널이고 우리가 앞에서 유니트 웨이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니트 웨이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유니트 웨이브 상에서 나온 스트레스 그게 결국 다 이 트랜스포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과 이미지널이로 이제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과 이미지널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앰플리튜드하고 그 다음에 위상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게 이제 웨이브 스펙트럼이고요. 이거는 제타라고 한 게 이제 웨이브 스펙트럼이고요. 요게 이제 I하고 J 인덱스는 HS하고 TJ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요건 S는 스트레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HS라고 하는 건 Complex Transfer Function for Stress Response.
스트레스 responded for 헤딩 앵글 UK하고 n번째 로딩 컨디션. 여기는 K하고 N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풀이냐 발라스트냐 헤드시냐 오블릭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트랜스포 펑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포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죠. 오메가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프리퀀시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곱해서 곱해서 서로 곱하면 결국은 스트레스 리스폰스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IJKN 4개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IJ, 그다음 헤딩 앵글 K, 로딩 컨디션 N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산할 게 무지 많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그럼 뭔가 계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데미지 레이셔를 구해야 돼요. 데미지 레이셔. 데미지 레이셔를 우리가 심플리파이드 같은 경우는 데미지 레이셔를 스트레스가 와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데미지 레이셔를 클로즈 폼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레일레이 분포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레일레이 분포가 먼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레인지잖아요. 레인지고 이제 레인지는 결국은 뭐예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앰플리튜드가 하이트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 하이트가 이제 결국 2배가 되는 거니까 그거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레이 분포를 원래는 이제 이게 시그마에 되어 있던 앰플리튜드에 있던 걸 하이트로 이제 바꾼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델타 시그마 H 대신에 델타 시그마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레일레이 분포를 델타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간단한 미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게 간단한 이게 HI에서부터 델타 HI 그러니까 미소 델타 HI까지 어떤 발현 확률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앰플리튜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앰플리튜드는 이거 이제 절반이겠죠. 마찬가지로 델타도 이거 이제 절반이 되겠죠. 그거가 이제 발생할 확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뭔가를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 확률은 같기 때문에 두 개는 같아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트는 앰플리튜드 두 개. 그래서 F 라지 H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결국은 뭐 이거를 미분하면 결국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요거가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H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이제 2분의 H를 다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X 대신에 2분의 H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분의 H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뭐 정리를 하면 여기가 4가 사실은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도 8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로드 리스판스나 스트레스 레인지는 이게 이제 레일레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요. 그 형태는 이제 웨이브 하이트하고 동일하죠. 앰플리튜드의 2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H 대신에 델타 시그마 제로로만 바꿔줍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거는 M0는 여전히 M0는 스트레스 앰플리튜드에 대한 어떤 제로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레인지에 대한 분포를 했지만 M0는 마찬가지로 앰플리튜드에 대한 M0다. 이거 조금 유의해야 돼요. 뭐 참고로 심플리파이드에서는 이제 와이블 분포를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랑 대비된다. 자, 그래서 비슷하게 요
데미지 레이셔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스트레스 레인지가 레일리 분포를 이제 따른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요 라지 NI는 이제 우리가 SN 커브로부터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몰 NI는 요건 ND 전체에 10의 8승 20년 동안 발생하는 발생 횟수에다가 확률 분포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테그랄로 정의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 n이 이제 결국은 a하고 델타 시그마 m 이렇게 이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F 대신에 아까 조금 전 페이지에서 구한 요 레일레이 분포, 요 식을 여기다 이제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대로 넣어주고요. 이거를 이제 또 적분 형태로 나타내주는데 똑같습니다. 그 감마 펑션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감마 펑션을 쓰려면 익스포넨셜 위에 마이너스 t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요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이 t, 요거를 t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미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행히 이제 요 부분이 통째로 요게 이제 dt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예, dt로. 네, 요거가 좀 틀렸네요. 여기가 틀렸네요. 요 dt가 되겠네요. dt. 이거 어떡하지 궁금하네요. 네, dt가 이게 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t. 이것도 조금 바꿔놓으려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가 마이너스 t고 이 감마 펑션에 이제 t의 뭐 a-1제곱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t 앞에를 여기 또 무조건 t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t가 이거니까 일단 만들고 보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2분의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쪽 또 있죠.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2를 더했다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분모는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또 곱해주고 뭐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데미지 레이저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여기가 감마 뒤쪽이 이제 적분이 무한 적분이 감마로 이제 단순화가 되죠. 그 다음 앞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하나의 C스테이트에 대한 거, 뭐 이거는 그냥 C스테이트의 개념이 없죠. 그쵸? 이거는 여기서는 뭐 결국은 M0, 그렇죠? M0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스트레스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스펙트럼. 하나의 스펙트럼이 주어지면 그거에 M0만 구해서 데미지 레이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제 C스테이트별로 다르고 헤딩 앵글별로 다르고 로딩 컨디션별로 다르죠. 그래서 인덱스가 4개나 붙습니다. 4개나. 4개나 붙는데요. 먼저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는 몇 번 발생하는지 요 앞에서 이제 VIJK는 요거는 이제 C스테이트별로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발생하는지 먼저 프리퀀시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스트레스 사이클의 횟수인데 어떤 거에 대해 C스테이트 요거에 대해서 헤딩 앵글 뮤K에 대해서 그 다음에 n번째 로딩 컨디션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TD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디자인 라이프를 세컨드로 난 거니까 이거는 뭐 20년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초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무지무지 큰 수죠. 그 다음에 WIJK 요거는 C스테이트 그 다음에 K까지 붙은 거 보면 이제 헤딩 앵글 UK 요게 발생할 확률입니다. 확률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JK는 이게 이제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인데 요게 average zero crossing 프리퀀시인데 이게 C 스테이트 IJ 번째 그 다음에 헤딩 앵글
그 다음 로딩 컨디션. 요거까지 모두 다 거류하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어차피 I, J, K, N 이렇게 이제 요 인덱스를 가지고 구분이 되죠. 그렇죠? 스펙트럼 자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로하고 세컨드 오드 모멘트 오브 이너셜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V, I, J, K, N을 구할 수가 있는. 좀 인덱스가 많이 붙어서 이제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IJK는 했고요. 이 S는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고 이제 0하고 2라고 하는 거는 0차냐 2차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의가 있죠. 요 IJKN이니까 이거는 스트레스 스펙트럼 IJKN의 스펙트럼 가지고 구한 거고 그 다음에 2차 모멘트는 스펙트럴 모멘트 같은 오메가 제곱을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정리된 거고. 그래서, 먼저 전체 시간을 우리가 특정한 그 IJK에 해당되는 그 빈도수를 중요히 확 줄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프리퀀시를 곱하면 결국 몇 번 발생하느냐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P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로드 컨디션 아까 이제 풀이냐 발라스층이 이게 100%가 아니라고 했죠. 뭐 45%, 뭐 65%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또 곱해줘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그렇죠? 인덱스가 많으면 복잡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M0가 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IJKN을 쓰면 이 IJKN을 이제 도입을 하면 요 N0 대신에 아까 요거 앞에서 구한 요거가 이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M0도 마찬가지로 인덱스가 붙죠. IJKN이란 인덱스가 붙죠. 그럼 뭐 M이라든지 A파 요거는 SN 커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IJK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정 C 스테이트 또는 특정 로딩 컨디션, 헤딩 앵글에 대한 거를 이제 구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합니다. 모든 요것도 틀렸네요. 로딩 컨디션인데. 그다음 헤딩 앵글, C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이제 더하면 결국 전체 데미지 레이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요. 이건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캐터 데이터는 4개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이제 결국 4가지가 이제 그러면 정의가 되겠죠. 이거까지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로드 해석을 하는데 플로드 발라스트 요거를 프랙션이 45%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헤딩 앵글 K는 이제 그냥 한 가지만 합니다. 헤딩 앵글만. 요거는 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한 가지로 가정을 하고 하면 요 RAU는 이제 발라스트 거, 플로드 거, 둘 다 헤딩 앵글이지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풀식과 로컬 F 해석을 하면 스트레스 RAU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웨이브 스펙트럼하고 요 스트레스에 대한 RAU를 우리가 서로 이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면 결국은 스트레스에 대한 스펙트럼이 나오죠. 여기가 2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 총 8가지 발라스트와 풀에 대한 스트레스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가 M0하고 M2를 추출을 하죠. 추출합니다. 근데 이제 인덱스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M0하고 M2가 여기 있죠. 그 다음 발라스트냐, 풀이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끝에 숫자가 이제 1111이죠. 요거는 발라스트란 뜻이고, 여기 맨 끝에가 2, 모듈 다 2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플로드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여기 11, 12, 212 요거는 요 HSTP, TZ에 이제 구분에 따라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했으면, 아까 요 데미지 레이셔를 구하는데,
그래서 K가 빠졌죠. K는 헤딩 앵글 하나로만 했기 때문에 K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K만 싹 빼면 여기 W에도 K가 있었는데 빠졌고, 요 V에도 빠졌고, 여기도 이제 다 빠졌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먼저 VIJN을 여기서 이제 M0하고 M2를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 데미지 레이셔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 레이셔도 마찬가지로 8개가 나왔죠. 8개가 나오고, 여기에 이미 이제 WIJ니까 요 각시 스테이트의 빈도에 해당되는 그 퍼센티지는 다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미지 레이셔를 이제 다 두 번, N은 로딩 컨디션 2개, 그 다음에 I하고 J는 C 스테이트하고 TG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예, 이렇게 계산된 건데요. 여기 마지막 예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C 스테이트, 4개 이제 C 스테이트에 있고요. 헤드 C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가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스트레스 핫스팟 스트레스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요게 각 C 스테이트에 대해서 핫스팟 스트레스 스펙트럼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한 M0과 M2가 또 친절하게 여기 다 이렇게 테이블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에버리지 제로 크로싱 프리퀀시를 이제 계산하고요. 그다음 퍼티그 데미지하고 퍼티그 라이프를 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때 이제 SN 선도는 여기에 이제 원 슬로프 커브로 해서 하나가 주어졌죠. 자, 여기서 그 앞에서 정의된 이 식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가 좀 간단해졌죠. 여기서 헤딩 앵글 K하고 로딩 컨디션 요게 이제 한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K도 1, N도 1이기 때문에 이거는 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IJKN이 DIJ로 이제 바꿀 수 있죠. 먼저 DIJ를 좀 바꿔놓고 좀 쉽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VIJ Average Zero Crossing Period는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모멘트, 두 모멘트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 레이셔하고 퍼티그 라이프 요거를 계산할 때 요 데미지 레이셔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감마 펑션은 1.33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M0만 있으면 되죠. 여기서는 M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M0는 주어졌고 WIJ는 이제 각 그 빈도수를 이제 소수로 나타낸 것이고요. WIJ. 그 다음 VIJ는 이 앞에서 이제 계산을 했고, TD는 이제 20년에 해당되는 거를 넣습니다. 그 다음 A바하고 M은 뭐 다 주어졌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결국 VIJ가 이거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요 식에 의해서 DIJ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IJ. 4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IJ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두 다 더하면 1.16이 되고, 이게 20년을 1.16으로 하면 17.6년이 조금 모자르네요. 그거가 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스펙트럴 해석을 다 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M0하고 M2가 테이블로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풀어볼 그 숙제에는 M0하고 M2를 직접 간단히 이제 웨이브 스펙트럼하고 아래에 간단한 펑션으로 주어져서 이걸 직접 여러분이 구해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한번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펙트럴 퍼팅 해석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예. 일단 여러분들 좀 공부하면서 숙제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